836번입니다. 2차 방정식의 한근이 2-루트 5일 때 유리수 K의 값 가장 쉽게 푸는 방법은 X에 2-루트 5를 집어넣어 보면 된다. 그럼 성립을 한다는 얘기니까 2-루트 5의 제곱, X의 제곱이죠. 4배의 2-루트 5. 자, 이제 식 하나에 K라는 미지수 하나입니다. 성립을 한다는 얘기죠. 그냥 넣으시면 끝난다는 얘기인데 이걸 계산을 하는 게 좀 불편해요. 사실은. 그래도 계산 한번 해보죠.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2배 섞어서 곱하고 루트 5의 제곱 분배한 마이너스 8, 4루트 5 K 플러스 2는 0. 자, 유리수랑 무리수가 나와 있죠. 유리수끼리만 먼저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9에다가 8 빼면 1이고 얘 더하면 3이에요. 자, 무리수끼리 한번 해보시면 무리수끼리는 서로 다 죽습니다. K 하나 남아있고요. 0이니까 K 값은 마이너스 3이다.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의 해석이고 조금 더 진행을 해보면 근이 뭐가 있다? 근의 공식에 따르면 무리수근이 하나 나왔다면 얘 뭐도? 켤레도 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2 플러스 루트 5를 x 대신에 집어넣어도 저 k 값은 똑같이 나올 겁니다. 네, 그런 방법도 있지만 선생님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게 있죠. 2차항. 그렇다면 1차항은 누구였을까? 여기 부호 안 좋습니다.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그리고 A배의 알파 베타. 이게 무슨 뜻? 근이 최고차항 2차항 계수가 A고 근이 알파와 베타가 나오는 식이었다면 됐어요. 전개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였죠. 전개해보면 그래서 AX 제곱 나오시고 이렇게 두 개 섞어서 곱한 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X입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 X인데 거기에 A가 곱해진 게 1차항이 나오시고 상수항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식에서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거였다 라고 하면서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다음에 배울 건데 근과 계수의 관계가 있다. 자, 일반적인 2차 방정식이 있다면 이 녀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수 있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라는 거예요? 2차항 계수 A분의 이게 1차항 계수 B가 되는 거죠. B 됐어요. 부호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1차항 계수 이렇게 하면 두 근의 합 요 놈만 탁 튀어나온다는 거죠. 또한 됐죠. 2차항 계수 A분의 C를 하게 되면 약분 AA 되면서 얘만 나오는 거죠. 전에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두 근의 합 실제로 한번 짜볼게요. 2-루트 5와 2 플러스 루트 5를 더하면 두 근의 합입니다. 그 녀석은 누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4가 나오셔야 돼요. 4가 맞느냐? 네, 4가 맞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이쪽이에요. 됐어요. 두 근의 곱 2-루트 5와 가로를 잘못 썼네요. 2-루트 5와 2 플러스 루트 5의 곱 그건 얼마다? 2차항 계수분의 상수항이다. 2차항 계수는 1, 상수항은 K 플러스 2. 됐죠?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4-5가 1분의 필요 없고요. K 마이너스 2. 즉 마이너스 1이 K 마이너스 2니까 K 플러스 2죠. 플러스 2. K 값은 마이너스 3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자의 계산보다는 후자가 익숙해지면 후자를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여기만 해보면 되는 거니까. 저 녀석의 한 근을 알파라고 할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요게 이제 그냥 단순하게 2차 방정식 푸는 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틀릴 수도 있는 문제인데 생각보다 까다롭진 않습니다. X값이 알파일 때 성립한다는 거니까 X 대신에 알파가 들어가면 저 식을 만족시켜야 돼요. 그래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마이너스 2는 확실하게 0이 됩니다. 이 녀석이 몇 번에 나와 있죠? 1번에 나와 있죠. 2가 이항이 됐느냐 안 됐느냐 차이밖에 없지 같은 식인 건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른 놈들을 좀 봐야 될 텐데 이게 뭔 뜻이냐? 이게 뭔 뜻이냐? 동류항 이항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그죠? 자, 2차항은 마이너스 알파 제곱, 1차항은 4알파, 상수항은 얼마예요? 플러스입니다. 이거하고 말이 똑같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고 안 곱하고의 차이일 뿐, 이 식하고 이 식은 차이가 없는 식이죠. 됐어요? 쟤한테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얘가 되는 거니까. 그럼 이것도 성립하는 건 확실히 맞다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예를 보시면 일단 뭐 정리가 안 돼 있다라고 보시고 동류항끼리 정리를 하기 위해서 넘겼다. 3 갖고 있죠? 3 갖고 있습니다. 3 갖고 있어요. 양변에 3을 나눈다 그래서 식이 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얘는 아니죠. 왜 아니에요? 아까 지웠지만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마이너스 2가 0이지 플러스 2가 0은 아닙니다. 됐죠? 틀렸습니다. 그럼 얘를 보시면 됐죠? 이 식이 주어진 식이 이거였다면 선생님 자꾸 지워서 미안합니다만 얘였단 말이에요. 얘는 성립하는 거죠. 뭔 차이인가요? 양변에 2를 나누고 안 나누고의 차이예요. 그죠? 반대로 이 식에다가 2를 곱하면 저렇게 되고요. 여기다 2를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같은 식입니다. 얘가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 이해가 안 되실 텐데 보세요. 얘는 갑자기 분모에 뭐가 들어가 있네? 이거 뭐야? 양변에 알파를 곱하시면 다시 2차식이 됩니다. 그죠? 알파를 곱하면 알파 제곱이고요. 알파를 곱하면 마이너스 2고요. 알파를 곱하면 4알파입니다. 이항하시게 되면 네, 주어진 식이 나온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이항 정리를 할 때 양변에 뭘 곱했죠? 알파를 곱했어요. 문제가 있다고요. 알파가 0이면 곱할 수가 없어요. 2하고 3은 다르죠? 양변에 0을 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같아져요.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양변에 0은 곱하거나 나누거나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알파가 0이 아니라면 양변에 곱할 수는 있습니다. 이쪽에도 알파 곱하고 이쪽에도 알파 곱할 수 있죠. 근데 알파가 0이라면 이렇게 양변에 알파 곱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알파가 0이 아니라는 걸 증명을 해내야지만 이게 맞는 말이 돼요. 0을 넣어보시죠. 알파가 0이라면 0을 넣어서 성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0, 0 넣으면 0이 되나요? 안 되죠.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네, 확실하게 근 알파는 0은 아닙니다. 0일 때 성립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알파가 0이 아니라서 양변에다가 알파를 곱해주는 게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참이다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양변에 다짜고짜 아무 문자나 막 곱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0이 아닐 때만 양변에 곱하거나 나눌 수 있다. 이런 것들 서술형에서 놓치시면 감점 조금씩 당하실 수 있는 겁니다. 식이 두 개가 나오셨어요.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걸 갖다 줬습니다. 근해 공식을 쓸 수도 있지만 보세요. 2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3은 0에 한 근을 알파라고 하자. 알파가 들어가면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2알파 제곱
8알파 마이너스 3은 0. 이건 성립하는 식입니다. 이 식의 한근을 알파가 아니고 A네요. A라이 이게 다 A입니다. A. 자, 저 식의 근을 B라고 하자.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는 0. 이것도 인수분해는 안 되는데 근이 B랍니다. 그럼 B를 집어넣으면 성립을 해야 되니까 이 말도 맞는 말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출제자가 이 값을 구하세요 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식에는 A밖에 없죠? B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식에는 B만 들어있고 A가 안 들어있죠. 그럼 얘도 무리수 실수 구분하는 것처럼 A가 들어가 있는 놈만 보고요. 먼저 덧셈 뺄셈 순서 바꿔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B가 들어가 있는 놈만 또 보시면 됐죠?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2A 다 나왔어요. 뭐만 남았습니까? 3만 남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얘하고 쟤는 똑같은 말이죠. 2A제곱 플러스 8A 알아요. 얼마예요? 3이요. B의 제곱 플러스 2B 너만 넘어가. 5 알아요. 끝났죠? 3에다가 5를 빼고 3을 더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저 식을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답이 쉽게 보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항상 방정식을 보실 때는 힌트, 즉 식의 개수와 문자의 개수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주 하는 얘기지만 힌트가 2개야. 그러면 문자 2개가 해결이 됩니다. 근데 힌트 개수보다 문자 개수가 많으면 해결이 안 나와요. 그죠? 됐죠? A라는 놈 모릅니다. 그죠? 근데 X가 얼마래요? 3일 때 성립을 한대요. 그럼 X 대신에 3이 들어가는 순간 저 식에는 A 문자밖에 안 남고 식 하나에 A 하나니까 해결이 무조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3을 집어넣으면 9A 플러스 1, 39, 27 마이너스 3A가 0이다. 식 하나에 A 하나인데요. A는 확보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9A에서 3A를 빼니까 6A고요. 9에다가 마이너스 27을 하고요. A 값이 3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A가 3이면 저 식에 A를 집어넣어 볼 수 있는 거죠. A에 3을 집어넣으면 4X제곱이고요. A에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였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이게 인수분해를 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죠? 근데 다른 한근을 구하는 게 최종 목적입니다. 얘가 근을 뭘 갖고 있었어요? 3. 됐죠? 이게 인수로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이 근이 되죠. 그럼 뭐 곱해서 이렇게 나와요? 4x죠. 뭐 곱해서 이렇게 나와요? 3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3x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2x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데요?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뭐요? 아니 지금 A가 우리가 3이라고 계산했잖아요. 됐나요? 9A에서 3A 빼면 6A고 9에다가 마이너스 27 하면은 얘가 그죠? A가 3이 맞아요. 그럼 A에서 3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럼 4X제곱 나왔고요. 마이너스 7X 있고요. A에 3 들어가면 마이너스 9입니다. 근데 분명히 근이 3이 있다면서요. 근이 3이 있으려면 이게 인수분해가 됐을 때 이래야지 3이 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 이 인수가 있어야지 근이 3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하나의 인수는 무조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죠? 아, 지금 그렇잖아, 꼴이.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조합을 해서 계산해 보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9x라서 마이너스 7x가 안 나오는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논리적으로 틀린 게 없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뭐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 실제로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보죠. 뭐 4x, x도 되지만 2x, 2x도 되고요. 뭐 19도 되지만 33도 됩니다. 그 조합을 다 해보니 저 같으면 근해 공식을 그냥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2배의 2차항 계수, 마이너스 1차항 계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차항 계수의 제곱 마이너스 4배 2차항 상수항, 2차항 상수항. 됐죠? 계산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마이너스 8분의 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9 플러스 16 곱하기 9죠. 144. 됐죠? 여기까지 하시면 49를 더하시면 193 뭐 이렇게 나와요. 3이 있어요, 근이? 없죠? 뭐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여기서 근이 3이 안 나. 3 넣어봐요, 다시. 3 넣어봅시다. 한 근이 3이라고 그랬으니까 3 넣어봅시다. 4 곱하기 9 마이너스 7 곱하기 3 마이너스 9 4, 9, 36이고요. 마이너스 21이고요. 마이너스 9 0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이 3이 아니네? 근이 3이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계산이 뭐가 잘못됐으니까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야. A 값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근이 3이라고 얘기해 준 건 맞는 얘기 아니야. 그럼 잘못된 건 뭐밖에 없어요? A 값을 우리가 잘못 구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지. 본인이 본인 계산하다가 뭐가 틀린지는 몰라요, 인간이. 근이 3이 들어가면 이게 27이 아니고 얼마예요? 21이죠. 그래서 A 값이 다 몽창 날아간 거예요, 지금. A 값이 틀렸으니까 20도 잘못된 거고요. 근데 검사를 하고 확인을 하지 않으면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 모른다니까요. 9a-3a는 6a고요. 9에다가 마이너스 21 하면 마이너스 12가 되죠. A 값은 3이 아니라 2였다는 거. 그럼 이제 a에다 2를 집어넣어 보면 3x 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6 됐죠? 자,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근데 내가 할 필요는 없어요. 한근이 3이라 그랬으니까 인수가 하나가 이렇게 나오셔야 되는 거고, 나머지 인수는 그러면 3x와 2가 되시는 거고, 2x랑 마이너스 9x니까 합치면 마이너스 7x가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x 마이너스 3이라는 인수가 하나 있고 3x 플러스 2라는 인수가 하나 있었던 거고요. 근 하나는 3이고 근 하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분의 2가 들어가야 0이 되겠네요. 다른 한 근은 얘다. 근데 이걸 또 조금 다르게 풀 수 있죠. 아까 배웠던 근과 계수의 관계로 풀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근 하나를 몰라요. 그래서 그놈을 베타라고 합시다. 다른 한 근은 3이에요, 무조건. 됐죠? 이해됐어요? 두 근의 합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3 플러스 베타라는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2차항 계수분의 1차항 계수 3분의 7이 나와야 되죠. 됐어요? 그럼 베타는 3분의 7 넘어가요. 마이너스 3이 되시는 거고,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옵니다. 그죠? 인수분해를 안 써도 할 수는 있죠. 3분의 2, 3분의 2. 두 분의 곱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고. 그러니까 항상 맞는지 틀린지 검사를 똑바로 하시고 하셔야 돼요. 자기 계산 자기가 뭐가 틀렸는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두 개를 넘어갔어. 비슷하죠? 한 근이 2래요. 다른 한 똑같아요. 아예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한 근이 2가 맞다면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성립을 한다는 얘기죠. 4a 2 들어가면 5입니다. 마이너스 4a란다. 4x 제곱 5x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2는요. 됐죠?
x에 2를 넣었어야 되는데 왜 안 넣었지 내가? a에다가 지금 넣고 있구나. 뭐 헛소리 하고 있나. 미안해요. 2 들어가면 4a, x에 2 들어간 거죠. 그리고 a제곱 마이너스 2는 0. 자, x에 2가 들어갔으니까 식 하나에 a 하나. 근데 여기서 문제가 터졌어요. 왜? a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에요? 이거 자체가 a에 대한 2차 방정식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럼 차수대로 정리하면 얘에다가 4a, 4a인데 빼래요. 없어요. 됐죠? 2가 있는데 빼래요. 뭐 이렇게 되네? 계산 똑바로 된 거 맞아요? 똑바로 안 됐겠지. 왜? a제곱이 0이면 a가 0이라는 뜻인데 a는 양수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내가 뭘 틀렸는지 확인을 하러 가야지. 그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근이 2래요. 그럼 x에 2를 넣은 겁니다. 2 됐죠? 그럼 성립을 한다는 얘기니까 2 들어갔어요. 4a 맞죠? 자, 2 들어갔어요. 그냥 전개합시다. 두 개 곱하면 4a인데 얘까지는 마이너스 4a. 2 들어갔어요. 2인데 마이너스 2. a제곱 마이너스 2. 부호 하나 틀렸었죠. 그죠? 4a 죽는 건 좋은데 a제곱 마이너스 4가 0이었습니다. 이거 아까 잘못 쓴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 있습니다. a제곱이 4. 제곱근이라는 얘기죠. 그럼 a는 몇 개가 나오나요? 2개가 나오죠. 마이너스 2도 제곱하면 4고 2도 제곱하면 4예요. 근데 출제자가 친절하게 이게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a가 2인 걸 확인했으니까 식을 다시 써보면 2x제곱 됐죠? a가 2면 이게 마이너스 5a, a가 2면 4에서 2 빼니까 플러스 2는 0. 뭐라고? 한근이 무조건 얼마라고요? 2라고요. 이래야지 2가 나와요. 근이. 그럼 뭐 곱해야 이렇게 나와요? 뭐 곱해야 돼요? 됐죠? 해보나 마나예요. 확실할 겁니다. 마이너스 4x랑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5x 나오는 것도 맞아요. 그럼 x 마이너스 2, 2x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x 하나는 당연히 2였고요. x 하나는 얼마예요? 2분의 1이 되시겠죠. 근과 계수의 관계로도 연습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중 중근을 갖지 않는 것은 1번 보자마자 끝났죠. 완전 제곱식이 나왔습니다. 전개해보는 바보가 있으시면 안 돼요. 근은 x값이 얼마일 때예요? 1일 때 한 번밖에 없죠. 무조건 중근이죠. 이게 중근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전개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죠? 완전 제곱식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였는데 실제로 인수분해를 해보셔도 되지만 뭐라 그랬어요? 1차항계수의 제곱과 됐어요? 4배의 2차항계수 상수항이 동일하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14의 뭐 플러스지만 14의 제곱을 해보는 바보가 있으면 안 된다고. 14는 2 하나 7 하나야. 그걸 제곱을 하면 얼마야? 2 2개? 7 2개예요. 이거 2 2개예요. 49는 7 2개예요. 맞아요. 저걸 뭐 언제 풀어서 제곱을 14제곱을 왜 하고 앉아있어요? 그죠? x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됐죠? 완전 제곱식 맞으세요. 다 2 갖고 있습니다. 양변에 2 나누신다 그래도 식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죠? xx11 맞으세요. 아니면 1차항계수의 제곱과 4배의 2차항계수 상수항 똑같아요. 그죠? 3번도 맞는 얘기고요. 4번에서 이제 문제를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게 중근을 갖는지 안 갖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차수대로 정리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동류항 정리도 잘 안 돼 있어요. 뭐 해야 돼요? 곱다리 잘못 묶였다는 얘기니까 다시 풀어 제껴서 다시 맞추셔야 돼요. 그죠? 그럼 x제곱 있고요. 죽었어요. 됐죠?
끝났죠? x제곱이 1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x가 1도 나오고 마이너스 1도 나온다는 얘기죠. 네. 완전 제곱식 중근이 아니었던 놈은 저놈이고, 잘못 묶였죠? x제곱 6x 너 넘어와 36이 4배의 19 36 맞기도 하고요. xx33도 맞는 얘기고요. 됐죠? 자, 이거 간혹 선생님들 중에서 낚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정리를 다 해봤더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나왔다. 완전 제곱식이네. 그죠? 이상한 소리 하시면 안 된다고. 저 근이 없다는 뜻이죠. x라는 숫자를 자기 자신을 제곱을 했을 때 음수가 나오는 놈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중근이 아니라 허근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걔도 중근은 아니니까 그 식은 골라주셔야 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자기가 살짝 판단 잘못해서 엉뚱하게 정답 찾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까지인가요? 네.